부처님 오신 날 일정을 마무리한 전국 교구본사와 불자들이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종단 불사에 다시 원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엄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자비행이 잇따랐습니다. 제40차 한일 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오는 12일부터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일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로 4년 동안 열지 못했던 한일 불교 문화교류대회 재개 의미와 일정을 짚어봅니다. 신심 깊은 불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국민의힘 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공정사회 가치 구현과 총선 승리에 자신감을 드러낸 이종배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의 출마 배경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불교 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사찰 에너지 절감 방안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일정을 마무리한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종단 불사에 다시 원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라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신도들의 결집이 포교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가 신도들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12월 6일 전국 합창제를 통해 또 한 번의 신도 결집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지역 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암곡의 부처님에 대한 의, 또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에 대한 또 의, 자세, 그다음에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과 함께 우도규, 불자 작가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1,000만 원을 선화요구 장학금으로 지정 기탁했습니다. 우도규 작가는 개미를 소재로 명상의 순간을 표현한 개미 부처를 비롯해 서예 수묵화 등 부처님 가르침을 다양한 예술 장르로 표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덕조 스님과 우도규 작가는 같은 날 오전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를 방문해 동국대 건학위원회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지난 5월 은혜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특별 초대전 개미부처의 수익금으로 우 작가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동료를 살필 줄 아는 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그 장학금이 흩어지지 않도록 또 총장님과 또 관계자가 동국대학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좋은 곳에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큰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훈 NH농협카드 사장과 김용환 부사장, 이기흥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 대표, 정현만 공동대표 등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에 에어컨 100대를 기증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며 관심을 가져준 방문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계가 집중하고 있는 천년을 세우다 진행 상황도 공유하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세워서 모실까 지금 이제 그 문화재 청장 전번에 오셔가지고 또 부처님 오신 날 일정을 마무리한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자비행 실천에 다시 원력을 모으기 시작하며 한국 불교 중흥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단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중앙신도회 주윤식 회장과 정충래 동국대 이사, 박창범 창인터내셔널 회장, 김봉영 지구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부회장단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경제 발전과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회장단을 격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미래의 기회에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일 양국 불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위를 다지기 위해 매년 여는 한일 불교 문화교류 대회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오는 12일부터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일대에서 열립니다. 대회 의미와 일정을 남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40차 한일 불교 문화교류 대회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등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삿포로에서 제39차 대회가 열린 후 코로나19로 연기됐다 4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금 우리 국민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세계적으로도 많은 고통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를 어느 정도 지금 종식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일 불교 문화 교류 회의가 한국에서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 불교 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열리는 금산사 대회에는 한국 130명, 일본 70명, 양국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회 1일차인 오는 12일 오후 6시 전주 라한호텔에서 한일 불교 문화교류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란 불교 교류협의회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만찬이 개최됩니다. 진우 스님이 이란 불교 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양국 임원진들이 문화 공연을 관람하며 친선을 도모합니다. 대회 2일차인 13일 오전 10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가 봉행되는데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이란 불교 교류협의회 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 등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열려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땅에 두루해서 세계가 평화하고 평화가 되고 또 세계인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지금 세계평화기원법회의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계평화기원법회 봉행 후 양국 회장 및 임원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대회를 기념하는 나무도 심습니다. 또 이날 오후 3시부터 라한호텔에서 학술 강연회가 열립니다. 한일 불교 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한국 측 홍파 스님과 일본 측 노자와 류코 스님이 발표를 합니다. 과거에 한일 불교 그 관계를 또 우리 생각을 하고 앞으로 40년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한일 불교 문화 교류 회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어 양국 사무총장 스님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회양만찬을 끝으로 대회 1차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대회 3일차에는 익산 미륵사지를 참배하고 백제 왕궁을 관람하는 성지순례가 진행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이 지난 2일까지 이틀 동안 태국에서 열린 제18차 UN 배삭데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해외 특별교구장 권한대행 정범스님을 대표로 종단 실무자와 동국대학교 교수진 등 조계종 대표단은 태국 마하출라롱콘 라자비다 얄라야 대학교와 방콕 UN 컨퍼런스 센터 등에서 열린 배삭데이 행사에 참석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축사를 대독하고 패널 토론에 참가했습니다. 코로나로 4년 만에 다시 열린 UN 배삭데이에는 태국 승왕을 비롯해 65개국의 1,200여 불교 석학과 대표,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결의한 방콕 선언문은 갈등 종식을 위해 연대의식을 촉구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세계 평화와 화해 증진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당 최고위원을 사퇴하면서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최고위원 후보에 3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불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공정사회 가치 구현과 내년 총선 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자진 사퇴로 치러지는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불자 의원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김가람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청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등 원외 인사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5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서울시 의회 사무실에서 이종배 의원을 만나 출사표를 던진 배경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역할들이 필요한데 제가 쭉 해왔던 어떤 공정의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법과 편법을 타파하고 또 가짜 뉴스를 척결하는 이런 역할들을 제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실 정치에 감각을 익힌 이 후보는 흑색 선전을 막는 것과 공정사회 가치 구현을 내년 4월 총선 승리의 과제로 꼽았습니다. 가짜 뉴스 잘 막고 그다음에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발판을 잘 마련하고 또 중도층한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한 사회, 상식, 정의로운 사회 이런 걸 추구해야 되지 않나요?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영남대 공대를 졸업한 이 후보는 사법시험을 준비했지만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즉 법세련을 이끌었습니다. 8년여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제야에서 활동한 이 후보가 시의회에 입성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선 이유도 공정의 가치와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공정사회라는 이 가치를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서 확실히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이 가치를 제도권에 심어야 되겠다. 그런 신념으로 이번 작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레 불자가 된 이 후보는 양극으로 갈라져 반쪽의 지지를 받는 정치 활동은 업을 쌓는 일이라며 기도와 신행은 정치인 이종배의 힘의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옳은 일이라고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그게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반쪽짜리 사람이 됐다라는 정치인, 어떤 정치인의 숙명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업장소멸입니다. 늘 참여하고 그다음 이제 업장소멸을 위해서 또 앞으로는 계속 기도를. 불교에서의 성불이 현실 정치에선 시민과 국민의 행복이라고 강조하는 이종배 후보. 영기의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삼으며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이 후보는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한 역할도 발언했습니다. 궁극적 정치의 목적이 저는 국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떤 크든 작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를 바꾸는 일에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불교와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호국불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불교계와 학계, 정치권까지 각계 전문가가 모여 사찰 에너지 전환과 절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미래의 사찰 에너지 관리와 절감을 위해 불교계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향후의 에너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29회째를 맞은 호국불교 포럼은 불교와 친환경 에너지를 대주제로 불교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현 전력 요금 체계 내 절감 방안 등을 발표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박대섭 회장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절감에 불교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불교계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이런 계기가 되고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절감 정책 등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 불교계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호영 국회정각 회장은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적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그런 안을 내주시면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좋은 답을 좀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시호 전 한국전력 부사장은 사찰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사찰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예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불교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사찰이 에너지 전환의 주요 방향으로 삼고 이쪽을 향해서 정부와 정부 지자체, 불교협회 하는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을 한다면은 사실 사찰 불교, 친환경 호국 불교로 가는 그 길이 금방 도래할 수도 있고요. 에너지 비용 전체가 충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들은 사찰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적용을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사찰의 에너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면 에너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 사찰 에너지의 효율성 증대와 재생에너지 전환 방법 모색은 기후위기 극복에 사찰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가 컸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1599번째 시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일본 대사관 앞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599번째 수요 시위를 주관했습니다. 시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피해자 중심의 엄격함이 아닌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존해 있는 피해 할머니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가슴에 고통을 안고 한 분, 두 분 이렇게 돌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남으신 분이 얼마 안 있습니다. 그때마다 옆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국민들의 마음의 고통과 울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 어째 인권을 소수자를 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기도도 함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발전소에 파견한 시찰단이 형식적이고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의 물고기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이나 해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류가 아니라 해양에 해피기물을 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막아서 30년, 100년이 될지도 모르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반드시 막아냈으면 합니다. 산호위는 세상을 떠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BTN 불교라디오 울림이 내일 새로운 DJ와 새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금빛 트롯돌 가수 성리가 진행하는 성리의 데이트할까요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죠. 매력적인 보컬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성리가 BTN 불교라디오 울림 DJ로 청취자들에게 찾아옵니다. BTN 라디오 울림이 새 프로그램 성리의 데이트할까요 첫 방송을 알리며 많은 관심과 청취를 당부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연예계에 입문한 성리는 2017년 7인조 보이그룹 레인즈로 데뷔한 이후 트로트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 밤에 방송되는 BTN 라디오 울림 러브렌즈 박시환입니다에서 고정 게스트로 활약하고 성리쇼 특집에서 스페셜 DJ를 맡은 라디오 베테랑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에 제가 BTN 라디오 금요일 DJ가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처음 고정 게스트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친척집처럼 계속 오며 가며 왔던 BTN에 이번에 또 이제 제가 고정 DJ로 함께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이제 팬분들 덕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DJ 성리는 청취자와 소통을 위주로 폭넓은 음악적 지식과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방송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DJ와 청취자가 하루에 있었던 일 3가지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오늘의 1, 2, 3과 청취자들의 고민을 듣고 위로와 충고를 건네는 오빠가 간다. 상황 주제와 키워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키워드 X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금요일을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트로트를 기반으로 함께하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 많이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의 새 프로그램 성리의 데이트할까요는 울림 앱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경남 고성 옥천사와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이 관내 교육 관계자와 초중고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옥천사는 어제 자방로에서 주지 마가 스님과 이미숙 교육장 등 관계자가 동참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열고 명상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학교 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50여 직원은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연화산 환경정화 플로깅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